매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는 해마다 임신, 출산, 육아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우리 아이에게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혜택들이 있을 때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분명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놓치지 말고 유용한 정보들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지원 혜택들은 일을 하고 계신 워킹맘들에게 특히 좋은 희소식인데요. 2025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임신, 출산, 육아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고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이나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물론 임산부들을 위한 정책들도 있는데요. 작년과 큰 차이 없이 동일한 혜택들도 있지만 2025년부터 변동이 생기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임신 계획이 있으시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동 혜택과 2025년에 시행하는 임신, 출산, 육아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지원부터 출산 후 육아에 대한 필요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신 중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일인데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카드로 임신, 출산 진료비, 귀저귀, 조제분유, 에너지 바우처 등의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단태아 임신은 100만 원, 다태아 임신은 140만 원으로 산부인과,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하고 임신 사실 확인서를 받아 지역 보건소에 가시면 임신 초기 엽산제와 16주 이후 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이 되면 각종 검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등록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바우처가 제공이 되는데 출산 후 출생신고되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하여야 하고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024년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원 형태는 국민행복카드의 적립금 형식으로 들어오며 사용처는 육아용품, 병원비, 기저귀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후 부모에게 양육을 위한 비용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지원받는 기간은 총 2년으로 합계 금액은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처음 도입되었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한 비용도 지원을 하는데요. 지역별로, 소득별로, 개인부담금이 있는 등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30%의 전기료 감면이 되고 KTX, SRT도 다자녀 가구는 최대 50%까지 할인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 돌봄 제도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과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다르고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역구별 출산 지원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임신 출산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개선된 혜택으로 좀 더 원활하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 기대가 되는데요. 2025년부터 변경된 임산부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임신 후기에 2시간 단축 근무가 임신 36주에서 임신 32주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출생 예정일로부터 약 8주간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임금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태아검진 휴가는 임산부 단축근무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반차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에 임박할수록 더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는 일주일마다 1회입니다. 다음은 배우자 출산 휴가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아빠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가 되며 공휴일은 출산 휴가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출산일 이후부터 사용을 하지만 휴가 기간 중에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며 최초 20일 중 최소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5일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을 받게 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급여 인상으로 인해 1년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보다 510만 원 증액이 된 셈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제도까지 폐지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휴직 중 75%를 받고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만 25%를 받았지만 휴직 중 10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좀 더 수월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나 함께 일하는 직원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곤욕스러운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2025년 1월부터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14일 내에 서면으로 허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이 되어 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 동일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조건으로는 부모 모두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직장인인 경우, 아이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인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또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분할 횟수도 늘어나 기존에 3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1년 다 사용한 경우에도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라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급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사용 기간도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도 변동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혼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난임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본인 부담금과 지원 횟수를 모두 늘렸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였는데 25년부터는 연령 상관없이 본인 부담금 30%로 조정이 되었고 지원 횟수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제왕절개 분만 본인 부담금 역시 5%에서 0%로 변경이 되었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입덧약과 배란유도 주사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지원합니다. 또한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 유급 1일에서 연간 6일, 유급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미숙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미숙아의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한 경우이고 미숙아 출산 시 정부에서 미숙아 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산부에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연천, 가평, 양평, 안성, 포천, 여주 등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받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고 정책 시행은 2025년 4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혜택과 2025년부터 변동되고 신설되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신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키우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각보다 풍성하고 알찬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제도를 알아보고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